과정이라는 단어는 여러모로 참 효율적인 단어 같아요. 누군가를 위로하거나 용기를 북돋아줄 때에도 많이 사용하고, 제가 이제 한 명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남들보다 좀 뒤처졌다고 생각될 때에도 이 모든 것이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면 왠지 모르게 힘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 과정이라는 단어가 그 모든 것의 핑계가 될 수도 있는 좀 마법의 단어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무엇이든지 어쨌든 시작과 끝이 있고, 그 둘 사이를 과정이라고 부를 뿐이고, 누구나 어느 상황에서나 과정이라는 것은 필수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제가 그 단어를 한순간에 좀 감성적인 위로의 용도로 남용하고 있다는 생각도 종종 듭니다. 여러분은 스스로가 좀 어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제가 어른 같다가도 아직 철없는 아이 같기도 하고, 또 가끔은 늙은이 같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런저런 생각하다 보면은 이게 맞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잘 크고 있는 건가? 이게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어른이 되었다를 어떻게 구분 지으면 저희가 좋을까요? 이건 제가 찾아봤더니 몇 가지 사전적 의미가 있긴 하던데, 일단 국어사전에서는 나이나 지위, 학렬이 높은 윗사람을 의미하기도 하고, 결혼을 한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왜 그런 짤들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 뭐 엄마 아빠 세대의 30대 모습, 지금 나이 30대 모습 비교 짤 이래가지고 막 뭐 응애 막 뭐 이런 짤 돌아다니던데, 뭐 보유 자산이라던가 부양 가족, 자식의 유무가 뭐 어른과 아이를 구분짓는 지표가 되는 것은 아닐 테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내 어깨에, 우리의 어깨에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의 안녕이 좀 일부라도 얹혀 있다면 어른이 되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아니라 나의 어깨에. 여러분은 언제 처음으로 좀 내가 어른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나요? 저는 군대 입대 때부터 그냥 제가 어른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어른으로서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고, 스스로의 힘으로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생각이 제가 정말 30대 되고 나서 조금씩 묽어졌던 것 같고, 이제 30대 이후로 20대는 아직 좀 치기 어릴 수 있는 나이였구나. 그때는 좀 더 가벼웠어도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좀 더 막 도전해보고 그래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진짜 어쩌다 보니까 이제 곧 40이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42 부록. 이게 그 논어에서 나온 말인데, 나이가 이제 40이 되어서야, 40이 되어서야 그 세상의 유혹이나 혼란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는 말이죠. 근데 저는 아직 엄청 흔들리거든요. 다 흔들리거든요. 계속 흔들립니다. 누가 안 흔들어도 흔들려요. 개인적으로는 좀 뭐 피카츄 라이츄처럼, 그러니까 어느 딱 시점에 조건만 맞으면 정신 상태가 딱 하고, 오케이 오늘부터 너 어른 하면서 이렇게 아이에서 어른으로 지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없다는 게 이제 조금 아쉽죠. 저는 그 나름 어른스럽게 행동하기 위해 스스로 좀 노력하는 편에 속한다고 제가 저 스스로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또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도 반대로
아이 같은 순수함을 간직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에는 어른 같아야 하고, 어느 때에는 아이 같은 모습, 아이 같은 마음도 가져야 하고, 결국 이제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때에는 그 상황, 그 분위기에 최대한 걸맞은 그런 액션을 취하는 게 어른이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결국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항상.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행동하지만 그게 최선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 좋은 마음으로 행동한다고 해서 그게 항상 이제 좋은 결과를 도출하는 것도 아니겠죠. 이제 그러면은 뭐 좋은 선택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악의 선택을 하지 않는 그런 판단력을 가지는 게 어른인 건가 하는 뭐 의문도 생기네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말이 좀 느려졌어요.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느려졌다기보다는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문장의 맥이 한 번씩 이렇게 뚝뚝 끊깁니다. 말을 하다가 멈췄다 하다가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게 신기하게도 제 주변에도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다들 되게 똑같은 얘기, 막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제 하려는 이야기를 이제 내뱉는 그 순간에 스스로 이제 머릿속에서 자꾸 검열을 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적절한지, 이 어감이 괜찮은지, 주제에서 벗어나진 않았는지, 혹시 더 좋은 단어가 있는지, 상대방의 기분을 건드리지는 않는지, 이 문장이 이 문맥에 맞는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어느 순간부터 계속 하게 되니까 자꾸 검열하고 문장의 전달까지 약간의 딜레이가 생기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기억력도, 이게 더 클 수도 있는데 기억력도 조금씩 안 좋아지니까 어떤 특정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익숙해지게 되더라고요. 좋은 버릇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뢰도 면에서 딜레이가 상대방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잖아요.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생각보다 말을 많이 듣잖아요. 예능을 봐도 대화 위주고, 뭐 뉴스를 봐도 그렇고요. 뭐 유튜브 같은 거를 봐도 저는 이제 보통 듣는 컨텐츠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걸 이제 보다 보면은 막힘없이 이렇게 막 본인의 의사를 다양한 예시와 미사여구를 붙여서 술술 전달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 대단하면서도 부럽다라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뭐 나이를 먹어가면서 최근에는 좀 말의 무게를 인지하는 게 어른인가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게 약간 그 수학 능력 시험처럼 그 어른 능력 시험을 지속적으로 보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수능이 아니라 어능 뭐 이런 거죠. 이거를 막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떤 문제가 객관식으로 나올지, 뭐 주관식으로 나올지, 서술형으로 나올지, 이게 듣기 평가인지 논술 평가인지 알 수는 없는데 뭐가 되었든 어느 시점부터는 이걸 저희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다가 틀리면 그 문제의 정답이 수천 가지가 되는데 틀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틀리면 잠깐 어른이라는 타이틀을 내려놓고 이제 스스로 이 창피함을 느끼는 벌칙이 있는 그런 시험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불합리,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않음을 이해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불공평함을 이해하는 것도 아마 포함이 되겠죠. 저는 가끔 속으로 떼쓰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나만 돈이 없어? 나도 돈 줘. 막 복권 1등 당첨되게 해줘. 나도 집 갖고 싶어.
나도 좋은 차 갖고 싶어. 막 이런 떼를 쓰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울컥울컥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 저만 그런 건지 아니면 다들 속으로 땡깡을 부리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지만 저는 근데 이제 이 땡깡을 부릴 곳이 없는 거예요. 이걸 어디다 풀어요, 제가. 저기 뭐 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한테나 저희가 속으로 땡깡을 부리는 거지. 제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제가 원하는 만큼 땡깡을 부리면 아마 사람들은 저를 좀 미친놈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모르게 속으로는 좋은 차 이렇게 지나가면은 나도 저 차 갖고 싶어. 나도 저 차 줘.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땡깡을 부리면서 이제 겉으로는 최대한 이렇게 검열해 놓은 지금처럼 이렇게 검열해 놓은 그런 문장들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저 스스로 봤을 때는 제가 나는 아직 철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제가 불합리와 불공평함을 이해하는 것도 포함이 되지 않을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그 이해한다기보다는 체념? 체념이라고 표현하면은 어른이 된다는 게 좀 너무 슬프게 느껴질 것 같고 뭐 인정? 그걸 인정한다? 불합리와 불공평함을 인정하는 것. 근데 이제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살다 보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도 어른 능력 시험의 어떤 문제들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뭐 꽃밭에서 금가락지 끼고 박수 받으면서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탄생 자체가 축복받지 못한 일처럼 여겨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업에 막 몇 번씩 실패해도 다시 지원해 줄 수 있는 가족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평생을 가족의 그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을 같이 갚아나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뭐 똑똑하지도 않고 생각이 깊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가방끈이 긴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마음 편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누군가는 또 뭐 독재 체제의 사회에서 태어나가지고 평생 본인의 생각을 꽁꽁 숨기면서 본인의 감정을 꽁꽁 숨기면서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군가의 자식으로 태어났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조선시대에 태어난 사람도 있을 거고 현대시대에 태어난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신석기, 구석기 시대에 태어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탄생부터가 불공평하고 불합리적인 것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탄생부터가. 이해는 그 이치에 대해서 잘 알고 깨달음을 저희가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저의 이 단편적이고 짧은 지식 세계에서 보았을 때에는 이 탄생의 불공평함을 이해한다는 것이 인간에게는 너무 어렵고 이해한다는 것이 인간에게는 너무 어렵고 인정한다는 것은 그나마 쉬운 거죠. 아니 이게 쉽다기보다는 인정이라는 거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고 그런 거죠. 얼마 전에 그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었잖아요.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죠. 불길 잡는데 막 3일? 그 완진까지는 5일 걸렸다고 제가 뉴스에서 봤던 것 같은데 이제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뉴스를 보면서. 지금 인류가 가진 과학기술이 엄청나잖아요. 제가 관심이 많은 편이 아니라서 제가 잘은 모릅니다. 제가 그렇게 막 지식이 있는 편이 아니어서. 근데 이제 뭐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처럼 수십억 광년이 떨어진 우주를 관측하고 뭐 스페이스 X의 그 재사용
로켓 기술이나 그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수학 문제, 그 난제를 AI가 단숨에 해결하는 그런 시대인데 고작 건물의 화재를 진화하는데 3일씩 걸려? 하는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과학이라고 함은 뭐 수세기를 이어오고 있는 지속적인 어떤 투자와 발전의 결과물이고 화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혼돈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현대 시대의 과학 기술을 보면은 제 생각에는 그깟 화재쯤은 바로 진화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분명히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내가 이 세상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라는 거를 저 또한 좀 그렇게 저를 바라봅니다. 아마 뭐 화재가 되었건, 뭐 과학이 되었건, 뭐 화학이 되었건, 약간의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거는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해 주실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무지함에 대해서도 이제 저의 무지함으로 인해 어떤 일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 어떤 그 상황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아직 어른이라는 호칭이 부담스럽다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뭐 어떤 조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완벽해진다고 하면은 그건 아마 어른이 아니라 깨달음을 얻은 성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이제 당연히 합니다. 어른은 인간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잖아요. 지금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단순히 생물 기준으로 그 번식이 가능한 어떤 성체의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저희가 이제 정서적인 의미의 단어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을 되게 자주 했어요. 그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다. 모든 걸 인정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내 몸 안의 수분이 점점 말라감을 인정하는 과정이고 나의 기억력 감퇴를 인정하는 과정이고 창의력이 고갈되는 것을 인정하는 과정이고 소외와 사라짐을 인정하는 과정이다. 물론 나이를 먹어가면서 채워가는 것도 있겠죠. 채워나가는 것도 있겠죠. 근데 채워지는 것, 그러니까 들어와서 나에게 있는 것보다 빠져나가는 것,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더 신경 쓰고 생각을 하니까 아, 나는 아직 어른이 되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마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생각했던 미래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아서 슬퍼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100% 애드립은 아니거든요. 나름 어떤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시기와 질투에 대한 에피소드를 해볼까 해서 굉장히 좀 많은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에피소드를 꽤나 좀 오랜 시간 고민을 했었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냥 시기나 질투가 뭐 많은 얘기를 풀어낼 만큼 과거부터 있었던 편이 아니어서 할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취소시키기는 했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이 에피소드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된 계기가 최근에 잘 사는 사람들 보면 막 부러워하기도 하고 질투도 느끼고 그랬어요. 이제 요즘은 그냥 그런 생각합니다. 그냥 그런 시기가 있는 것 같다. 누구나 이제 본인이 생각한 미래의 모습이 있을 텐데 제가 그게 전혀 닮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옆을 돌아보니까 내가 꿈꾸던 모습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시기가 질투가 많아지는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내가 꿈꾸던 미래의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의 시기에 다다랐을 때 근데 내가 꿈꾸던 모습과 달라져 있을 때 내가 아닐 때
저는 지금 그 시기를 겪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철학은 세상의 모든 것을 탐구하고 좀 판별하는 것이잖아요. 철학의 역사가 얼마나 될까요? 철학의 역사가 얼마나 되지? 막 수세기 될 것 같은데. 그 수세기의 시간 동안 진짜 세상 똑똑한 사람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 뭐, 우리의 감정, 인생,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과 연구를 거듭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걸 사람들이 고민하고 토론하고 있으니 참 웃긴 일이죠. 나이를 먹는다는 거는 어른이 되었다라는 것과 좀 별개로 무언가를 좀 하나씩 인정하는 과정이 맞는 것 같긴 해요. 제가 이제 아까 불합리와 불공평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성공하려면 노력해야 한다. 뭐 아껴야 잘 산다. 뭐 긍정의 힘. 이제 이런 것들이 100%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평생 노력해도 실패만 거듭할 수 있는 거고, 누구는 노력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고, 누구는 돈 안 아끼고 뭐 펑펑 쓰다가 로또 맞아서 잘 될 수도 있고,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그 수세기 동안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왜 하는지는 조금 알 것 같아요.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세상에서 합리적인 말들, 공평함에 대한 말들을 왜 하고 있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느끼는 바에 대해서 명확하게 몇 마디의 문장으로 제가 설명드리지는 못하겠는데, 그런 좋은 말들을 하는 뉘앙스가 뭔지는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도 머리가 아니라 그냥 마음이 좀 이해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진짜 어쩌다 보니까 거진 40년을 살게 되어버렸네요. 제가 저 스스로에게 뭐 지금 모든 것은 과정이다 라고 위로한다면은 그것이 사실 이제 핑계가 될지 아니면은 정당한 사유일지는 어쨌든 저의 다음 행동에 따라 결정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른이 되고 싶은데 아이로 남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집 근처에 그 영화관 건물에 서점이 하나 붙어 있는데 거기에 이번에 그 도라에몽 만화책이 나왔더라고요. 되게 잘 보이는 곳에 비치되어 있는데 제목이 뭐였죠? 그 도라에몽 뭐 오싹오싹 호러?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걸 이제 올 여름부터 극장 갈 때마다 도라에몽 재밌는데 이거 사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만지작거렸는데 항상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못 사겠더라고요. 그게 이제 9,000원이거든요. 뭐 다른 만화책을 제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9,000원이면 근데 좀 비싼 축에 속하겠죠. 두꺼운 만화책이 아니니까. 근데 뭐 가격도 가격인데 100% 가격 때문은 아니고 가격은 한 1%고 나이가 제가 이제 도라에몽을 사기에 스스로 좀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4-5번 그 사고 싶은 마음을 꾹 눌러서 참고 있었는데 어제 그 파이아키아에서 그 김승옥 작가님의 무진기행 책을 이제 소개를 해주셨어요. 이제 그걸 들으면서 나도 읽어봐야겠다. 빨리 저 무진기행을 사서 읽어봐야지 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 그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나도 무진기행 사서 읽어봐야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도라에몽이 팍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 그 되게 사고 싶었나 보구나. 그래서 둘 다 사야겠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도라에몽 오싹 호러편 이거 읽고 제가 재미있으면은 리뷰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너무 더워요. 진짜 날씨가 너무 더워요. 거의 진짜 찜통 수준의 더위인데 물 많이 마시는 거는 당연히 중요하고 더워서
입맛 없다고 대충 드시지 마시고 건강에 좋은 음식 많이 드셔야 하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날씨 더워서 음식이 쉽게 상하니까 뭐 드시기 전에 꼭 냄새 맡아보고 이상하면 드시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 여름철에 배탈 나면 정말 고생 많이 해요. 화장실에는 에어컨도 없어서 엄청 덥잖아요. 여름철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에 또 생각의 여지가 있는 그런 이야기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